90%는 최소 25만 원이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일면 기사로 소개를 드렸었죠. 모든 국민한테 지원금을 주는데 다만 주는 금액은 좀 차등이 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90%는 일단 최소 25만 원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상위 10%는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고소득인 이 10%, 상위 10%한테는 15만 원을 주고 가장 많이 받는 건 이제 취약층. 여기는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준다. 뭐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이렇게 줍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일단 1차 주고 2차 주고 나머지 90% 일단 25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돈 언제 주냐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내달 다음 달에 15만 원에서 40만 원 먼저 지급을 하고 8월에 그 다음 달에 90%에 대해선 10만 원씩 더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같이 볼까요? 이거죠.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117만 명입니다. 근데 소득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상위 10%, 그 아래 차상위, 기초수급자 쭉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1차로 여기 1차 선지급이라고 적혀 있죠. 1차 선지급,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그리고 그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그리고 이 다른 일반 국민들은 보통 통상 한 15만 원, 그리고 상위 10% 15만 원을 1차로 일단 받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게 1차, 2차 나눠서 준다. 1차는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하고 아마도 7월쯤 이렇게 줄 것 같고 다음 달에 줄 것 같고 그리고 8월쯤에 2차 추가 지급분 10만 원이 나가는데 요때 상위 10%는 없다. 그래서 토탈 따졌을 때 이 상위 10% 15만 원부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5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차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또 이렇게 되면 또 상위 10%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세금은 내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나는 더 적게 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는 또 다 같이 똑같이 주는 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뭐 세금 상위 10%가 제일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은 뭐 15만 원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한 50만 원씩 받으니까 내가 내는 거는 제일 많은데 왜 적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추경으로 인해서 하는 게 저는 꽝 없는 복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꽝 없는 복권. 꽝 없는 복권. 네, 우리가 보통 복권 사무실에서 동전으로 긁으면 꽝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신생아까지 전 국민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 복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 50만 원, 그 위에 40만 원, 25만 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15만 원 뭐 이러는데 아무리 잘 나눠줘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이 15만 원 갖고 저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 같으면은 이번에 전 국민한테 다 줬다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일반 국민하고 상위 10%가 4,800만 명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 합해서 3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300만 명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좀 줘야 되는데 일반 국민이나 상위 10% 거의 4,800만 원을 전 국민 보편 지원한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추경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국가 채무 1,300조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픽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지금 국가 채무 총 지출 700조,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2021년 558조였었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기만 하죠.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2025년 1,300조 6천억이다라는 거죠. 이게 윤영걸 대표님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정권 받을 때 국가 부채가 600조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 1,000조까지 갔어요. 지금 1,300조까지 왔거든요. 이 정도로 하면 좀 있으면 뭐 1,500조, 2,000조까지도 간다고 봐야죠. 이 국가 부채는 그 공기업 부채나 이런 거 빠진 거니까 GDP의 한 49%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이 결국 누가 갚겠어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이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한테 결국은 다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돈이 풀리면
이런 돈이 이번도 추경에서 30조 넘는 돈이 풀리면 물가를 또 자극할 거 아니에요. 물가를 자극하면 또 인플레 또 우려가 있고 부동산 뭐 이걸 또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포퓰리즘 첫 발을 드러냈다면은 저는 이번 추경이 포퓰리즘 아예 두 번째 발을 들여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수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1조를 투자하면은 그 돈을 나눠주면은 3,300억 정도 효과가 있고 네. SOC 뭐 항만, 다리, 교량 이런 걸 건설하면은 8,800억 승수 효과가 있어요. 1조 투자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경기를 좀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돈 나눠주는 쪽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나눠주는데 저는 이게 포퓰리즘의 두 번째 발을 들여놨는데 이게 나눠주는 게 끝이겠느냐 이거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지방선거 앞두고 또 얘기 또 나올걸요. 한 번 받은 사람은 또 원해요. 네. 이번에 또 발표한 것 중에 돈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은 소상공인들 123만 명 네. 개인하고 해서 그 사람들 빚을 22조 탕감해 줍니다. 그 사람들 왜 7년 이상 된 거 또 5천만 원 이하는 탕감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빚 있는 사람, 빚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빚 없는 사람은 나만 괜히 열심히 살았네. 좀 버티면 될 걸.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게 도덕적 해이가 또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냥 국가에서 인심 곡간 풀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돈 나눠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왜 일본이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돈을 개인한테 2만엔, 우리 돈은 20만 원, 어린이 취약자한테 4만엔, 네. 40만 원씩 나눠주는데 국민 68%가 반대했어요. 일본이 바보라 반대합니까? 결국은 국민들 부담이고 경제에 주름살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나눠주는 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포퓰리즘의 두 발을 지금 드러났다. 수렁에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